좋아요.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사람들은 왜 이 책을 숨기려 했을까? 부어 성공의 비밀의 법칙을 밝힌 베일 속의 그 책. 근데 중요한 건 책을 읽는 것보다 행동 실천이죠. 무엇이든. 자, 일단 오늘의 페이지는요. 202페이지 우리를 다스리는 법칙 중에서 몇 군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경험에 날개를 달자 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의 노트에, 또 이거 채팅창에 활짝 웃으면서 경험에 날개를 달자. 경험에 날개를 달자. 내 날개는 어떻게 생겼어요? 내 날개는 얼마나 커요? 내 날개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 날개는 눈부셔요. 엄청나게 커요. 경험에 날개를 달자. 자, 경험에 날개를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에 날개를 달자? 모든 경험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경험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줄에는 성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난 예시가 하나 있어서 그걸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식물에서 발견된 기생충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생명체에도 자연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크 러브 박사가 했어요. 그래서 장미를 화분에 담아가지고요. 어느 딱 가져주는 방으로 딱 넣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장미 안에 진딧물들을 이렇게 놓아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방문을 꼭 닫아놓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고, 방문을 딱 닫아놓았어요. 자, 거기 장미에는 물을 주지 않았으니까 한참 지나면 말라 죽겠죠. 한참 지났으니까 말라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 진딧물 있죠. 진딧물, 기생충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자기 몸에서 날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창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애들이. 진딧물 그 전에는 날개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내가 먹을 게 없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나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작은 곤충들도 긴급한 상황이 되면 본인한테 이로운 것을 취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날개가 그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있다가 어머 내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진딧물이 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날개 저기 머니까 진딧물이 조그만 게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아가야 되겠다. 날개를 달아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초인적인 능력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걸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또는 이렇게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옛날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기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려고 하는 이 찰나의 순간 차가 이렇게 스치려고 하는 순간 안 돼! 하면서 손으로 차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면 그런 나도 알 수 없는 정말 신기한 능력이 뿜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 정말 무한한 능력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이걸 못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성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하고 똑같으면 성장하지 않겠죠.
지금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면서 내 행동 범위, 생각의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 곧 성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좀 더 성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내가 하고 있는 매일 새로운 경험들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것보다 매일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뭐 리스트에 있는 거 1번, 2번 이렇게 체크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어떤 행동 실천을 하시더라도 1번부터 10번까지 끝내야지라는 것보다 1번을 했을 때 또 2번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했어. 돌이켜보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때 나는 어땠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갔나? 내가 의도한 바대로 잘 되지 않았나? 무엇 때문에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 당시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뭔가 운동을 만약에 했다면 내가 운동을 이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유독 몸이 무거웠어.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혹시 운동 전에 몸이 무거운 걸 먹었나? 딴 생각을 했나? 자세가 좋지 않았나? 등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일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는 어떻게 한번 해보지? 좀 더 가볍게 하려면 속도를 늦춰볼까? 자세를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 횟수를 줄여볼까? 운동하기 전에 좀 더 라이트하게 먹어볼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고 경험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요, 새로운 어떤 경험의 리스트를 적지 않더라도 막 새해가 되면 뭐 하지 막 경험의 리스트를 적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것들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빨 닦을 때 어떻게 닦았지? 기억이 잘 안 나.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해요. 나 아까 이빨 닦을 때 무슨 표정을 했지?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하는 이빨을 닦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치아를 탄탄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좀 더 하면 이 시간에 내 치아에 집중해서 양치를 할 수 있을까? 집중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하진 않았나? 그럼 나는 양치를 할 때 어깨에 뭉치도록 하고 있는 거네. 그런 게 바로 깨달음이야. 늘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고 있을 때나 양치를 하고 있을 때나 힘을 주고 했는지도 몰라요. 빨리 닦고 가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 오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그 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면서 출근하기 싫다. 진짜 가기 싫다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으로 보낸 모든 시간들 사실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으로 보내버리면 그게 경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거에 대한 한번 내가 모든 하고 있는 경험을 돌이켜보고 거기에 의해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돈 쓰는 것 또한 경험이라고 했죠. 늘 쓰는 돈도요,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 돈에 대한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마구마구 쓰고 있진 않은지, 돈이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게 쓰고 있지 않은지.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또 돈이 나간다 그러면서 짜증내고 있진 않은지,
속상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캐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굳이 내가 행동 실천에 새로운 어떤 행동 실천을 추가하지 않더라도요,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체크하지 않은 채 자꾸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정말 많은 반복되는 것들의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건 돌이켜보지 않은 채 자꾸 새로운 행동 실천만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이것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봤자, 이 새로운 거 해봤자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매일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모든 경험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꿈기습했어요, 출근길 걸어가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한번 내가 의식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이거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 할 때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너 지금 못났다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에 날개를 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쉬운데요, 잘 안 해요. 설마 이거 고친다고 내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그래요. 뭔가 되게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거, 어려운 걸 막 하려고 하면서 한 3일 하고 한 일주일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다 놔버려요. 이것도 놓고 생활에 모든 걸 놔버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모든 그냥 일상생활에서부터 나를 관찰하는 거, 이것 또한 경험이니까요. 자, 하나 또 읽어주고 싶은 게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앙과 복은 어떻게 봅니까? 라는 이 대답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재앙이래요.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은 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은 어때요? 거기에 나쁜 에너지들이 있죠. 내가 그 눈빛으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앙이죠. 그 기운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치만 타인이 나한테 뭐라 얘기했어요. 흉을 막 헐뜯는 거예요. 그럼 기분은 나쁠 테지만 그 안에서요, 어쩌면 사실인 얘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나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 안에서 자아 성찰도 가능한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은 나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는 내가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복인 거예요. 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루 중에 보내면서 쟤 어떻다더라 하고 혹시 흉보고 있진 않은지, 그건 정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죠. 와우, 쉽지 않은 경험을 내가 얻는 거네요. 쉽지 않은 경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경험을 한번 돌아보고 경험에 날개를 달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오롯이 나의 것이 돼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너는 재앙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안타깝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잖아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 아직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어떻게 저기까지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트에만 적어놓고 기억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즘은 내가 많이 웃는다, 요즘은 진짜 내 스스로 행복해 라는 말이 조금 나오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조금 이 마음속으로 와닿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욕한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속상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기 때문에 애써서 아니야 이럴 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켠에 노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꿈기습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때요? 나한테 이렇게 나쁜 감정이 들게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아 성찰의 계기를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사실 존재만으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쩌면 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타인을 통해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정에 미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얼굴이 흰 사람한테 야 너 얼굴 희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얼굴이 까만 사람한테 얼굴이 흰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탔어? 얼굴 왜 이렇게 까매? 라고 하면은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또 얼굴이 까만 사람한테 너는 이 얼굴이 까만 사람이 만약에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얼굴이 까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까만 거를 갖다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또 얼굴이 새하얀 사람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얼굴이 되게 본인은 하얀 걸 도를 넘어서 되게 하얗다. 근데 이게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괜찮다 아니라 싫어한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 얼굴 왜 이렇게 하얘? 되게 투명해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창백한 느낌이야 했을 때 이걸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되게 까만 느낌이야. 왜 이렇게 까매? 또 나이가 왜 이렇게 까매?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싫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떤 이가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인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한번 돌이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에게 일단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도 괜찮다. 인정의 단계.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졌다는 건 뭐예요? 전에 우리가 마운트에서 얘기했죠. 내가 느껴지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느껴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해 나아가면 되니까 억지로 애쓰면서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감사일기 쓸 때도 억지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빼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만 적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경험에 날개를 달자. 경험에 날개를 달자. 이제 노트 위편에다 이것도 적어놓을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늘상 하는 경험들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나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연습을 밑바탕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고쳐야 되는 행동들이 바로 새로운 행동 실천이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해내고 있어요. 어제도 살았잖아요. 오늘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생각에 가둬서 나를 너무 작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크게 확장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의 꿈기습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긴 시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자,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아까 오전 10시, 오후 3시 상상했어요? 한번 이렇게 방송 제가 끄면요. 눈을 감고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알람 딱 맞춰서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기다리던 이 시간이 왔어 하면서 반갑게 그 시간을 한번 맞이해보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